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25강 12번 그릇과 연모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일곱째 천간경 곡식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절국공이로 곡식을 찍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간경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절국공이를 상행한 글자에 양손 맞잡을 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돌지범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절구공이를 양손으로 맞잡고 절구지라는 것을 나타내어 일곱째 천간경 또 곡식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일곱째 천간경은 집에서 양손으로 절구공이를 잡고 곡식을 찧어서 만든 알곡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 곡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주로 천간으로 쓰여 일곱째 천간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경방이 있고, 경방은 24방의 하나로 서쪽에서 남쪽으로 15도 되는 방향을 말합니다. 훈과 음은 일곱째 천간경입니다. 일곱째 천간경 곡식경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당나라 당 갑자기 당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덮을멱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오지 그릇에 뚜껑이 덮여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덮을멱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뚜껑의 단면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지 그릇을 단면 곧 이 자른 면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을 글자로 나타낸 글자가 덮을멱입니다. 그래서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덮을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덮을멱은 그릇을 덮는 뚜껑의 세로 단면을 선으로 나타내어 이를 덮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또 이 멀경은 기초 46쪽에서 공부했는데요. 이 해서의 모양은 같으나 소전을 대비하여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덮을멱이 갓관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납작하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일곱째 천간경 곡식경은 돌지범 밑에 손을 나타내는 또우와 그리고 그 손으로 절구질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집에서 곡식을 절구질한다는 뜻에서 곡식경인데, 이 글자가 천간으로 쓰여 일곱째 천간의 뜻이 되어서 일곱째 천간경입니다. 다음은 덮을멱입니다. 덮을멱은 그릇을 덮는 뚜껑의 단면을 상행한 글자로 뚜껑을 덮는다는 뜻에서 덮을멱입니다. 다음은 겹쳐덮을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덮여있는 그 밑에 다시 뚜껑이 덮여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겹쳐덮을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덮을멱 안에 한이를 짧게 가르고 또 덮여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겹쳐덮을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겹쳐덮을모는 덮어 가린 밑에 다시 덮여 있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겹쳐 덮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겹쳐 덮을 모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수건 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린이가 머리에 수건을 겹쳐 덮고 숨바꼭질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린이 수건모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덮을멱 안에 덮여 있는 것을 가리키는 한일과 또 수건을 가리키는 한일을 결합하여 어린이 수건모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그대로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어린이 수건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어린이 수건모는 어린이들이 술래잡기를 할 때 눈앞을 겹쳐서 덮는 수건이라는 뜻을 가리켜 이를 어린이 수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어린이 수건모입니다. 이 어린이 수건모가 무릅쓸 모에서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이고, 또 게을만에 글자의 머리에 쓰일 때 가로대왈 모양으로 변형하여 쓰이는 부분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겹쳐 덮을 모는
이 덮을멱의 글자 안에 한이를 가로그어서 그 안에 다시 덮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서 겹쳐 덮을 모입니다. 또 어린이 수건모는 이 덮을멱의 글자 안에 어린이가 수건으로 눈앞을 겹쳐 덮고 술래잡기 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한이를 두 번 가로그어서 어린이 수건모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덮을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뚜껑을 겹쳐서 덮고 그 아래에 그릇이 받쳐진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덮을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겹쳐서 덮은 것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와 그리고 그릇이 받쳐진 것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덮을아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그 고든 선문으로 변형하여 덮을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덮을아는 뚜껑을 겹쳐서 덮고 그 아래 그릇이 받쳐진 것을 나타내어 이를 덮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덮을아가 해서에서는 이 선역서와 덮을아와 그리고 열매에 매달릴 이유가 현대의 활자에서 그 글자 모양이 같으나 소전과 각각 대비하여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덮을아입니다. 다음은 상자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건을 담는 상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상자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상자의 몸과 그리고 오른쪽이 열린 것 모양을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소전의 글자 그대로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상자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상자방은 네모난 상자의 오른쪽 문이 열린 것을 나타낸 글자로 이를 상자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상자방과 감출해는 현대 활자에서는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감출해는 곧 이어서 공부합니다. 훈과 음은 상자방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덮을아는 한 획을 가로 긋고 그리고 이 내리 긋고 그리고 가로 긋고 두 획을 내리 긋고 그리고 가로 그어서 닫으면은 이 덮을아의 글자 모양이 됩니다. 또 상자방은 우리 한글의 디귿자 모양과 비슷하죠. 그래서 한 획을 가로 긋고 이 내리 긋어서 결합하면은 상자방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가 됩니다. 다음은 감출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장롱 안에 옷감을 둘둘 말아서 넣어둔 그림이 있습니다. 감출해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가로근 한일은 덮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밑에 수물은을 결합하여 감출해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감출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감출해는 물건을 덮어 그 안에 숨겨 감춘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감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에워쌀 위에 오른쪽이 터진 모양이므로 터진 애운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출해는 조금 전에 공부한 상자방과 그 글자 모양이 같으나 이 소전과 대전을 대비해 보면 서로 그 다른 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불곡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쌀이나무나 쪼갠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이 광주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광주리를 만들 때 그 쌀이나무나 대가지를 구부린다는 뜻에서 구불곡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전의 글자는 광주리를 구부려 만든 것을 상징한 글자인데,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변형하여 구불곡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구불곡은 쌀이나무 가지나 쪼갠 대나무를 구부려 만든 광주리의 상형자로 이를 굽는다 또 구부러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곡선이 있고, 곡선은 구불곡 줄선 실선이므로 고든 선이 아니고 구부러진 선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풍성할 풍의 머리 부분인 이 부분은 구불곡의 부분 글자가 아니고 글자의 모양은 같으나 전서의 모양이 다릅니다. 훈과 음은 구불곡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감출해는 한 획을 길게 가로긋고 그리고 그 밑에 수물은을 결합해서 나타내면 감출해가 됩니다.
다음은 구불곡입니다. 구불곡은 쌀이나무나 쪼갠 대나무를 구부려서 만든 광주리 모양을 상징하는 글자인데, 이 광주리를 만들 때 그 대나무 쪽이나 쌀이나무를 구부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구부릴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량 무게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눈금이 그려져 있는 저울대가 있고 또 물건을 담는 접시와 저울추가 있습니다. 두량의 짜임은 소절에서는 이 저울추와 물건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수평을 이룬 저울대를 나타내는 한의를 글자 위에 가로 긋고 그 밑에 저울추와 물건의 무게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두량 무게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두량 무게량은 무게를 저울로 헤아리는 저울대가 수평이 되어 저울추와 물건의 무게가 균형을 이룬 것을 상징하여 저울추와 물건이 1, 2, 또 물건과 저울추가 서로 짝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양가가 있고, 양가는 두량 집가이므로 두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저울로 재는 이 무게라는 뜻이며 보기로 양이 있고, 양은 물건의 무게를 한 양, 두 양 이렇게 말하는 그 단위를 말합니다. 훈과 음은 두량 무게량입니다. 다음은 말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말의 곡식을 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곡식의 나달을 이렇게 오른점을 두 개 찍고, 그리고 말의 이 단면이 밑면과 그리고 옆면을 나타낸 이 글자가 바로 해서의 말두입니다. 그리고 이 소전에서는 이 해서와 마찬가지로 나달이 말의 단면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자원은 말두는 말로 곡식을 들 때 곡식의 나달이 말의 단면 곧 말을 세로로 자른 모양인 말의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말도 국이라는 뜻이며 거기로 두량이 있고, 두량은 말로 분량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말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두량, 짝량, 무게량은 이 한일은 저울대가 수평을 이룬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물건의 무게와 그리고 저울추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두량, 짝량, 또 무게량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말두입니다. 말두는 곡식의 나달이 말의 단면 곧 말을 세로로 자른 그 말의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어서 말두의 글자가 되었습니다.